우리는 상상과 느낌을 통해 물질화 시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과정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른 영혼들과 얽혀 있고 그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페니 피어스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 고차원적 지각과 영성을 개발하도록 돕는 투시력과 직관력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책 감응력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녀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친구인 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눈을 감은 채로 앉아서 하나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둘 사이의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하였죠. 그녀는 내가 얼핏 떠올릴 만한 금액보다 0이 하나 더 붙은 금액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물질로 나타나기를 빌었죠. 저는 그녀더러 그 돈을 큰 목소리로 상세히 묘사해 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였고 저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함께 그렸습니다. 그것은 돈다발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다발을 풀어 돈을 만지고 그 느낌을 묘사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였고 새로운 느낌이 떠오를 때면 제가 그것을 묘사하면서 그녀의 상상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돈의 냄새를 맡고 돈다발을 풀었다가 다시 쌓아두고 마음속에서 그 돈 위에 빛을 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저절로 흩어지도록 두었죠. 그 돈은 저희 단기 수입으로 볼 때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실험에 대해 몇 주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조차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보여주러 출판사에 찾아갔다가 저는 그들이 이미 이 원고의 출간을 결정했으며 곧 저에게 선 인세를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죠.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바로 그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N의 경우는 저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신기할 만큼 늘어나면서 같은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은 우리 두 사람이 자아의 새로운 확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영혼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그 명상을 할 때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고 성급하게 굴면서 작업을 다시 반복하지도 않았었죠. 우리는 동시에 그 돈을 생생한 현실로서 바라보면서 그 느낌이 더욱 강해지도록 서로의 몸을 동조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협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던 겁니다. 창조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당신이 물질화한 것들은 전부 다른 영혼들과의 공동 창조물이며 또한 파동과 입자의 협동에 의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비롭고 선한 신성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가끔 저는 한 덩어리의 입자들이 저의 욕구에 반응하여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좋아, 페니의 현실 속에 한동안 머물면서 그녀 앞에 새로운 물건으로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고. 진실로 당신의 모든 소망은 다른 모든 이의 소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마음 한뜻인 거죠. 예를 들어 그리스로 여행 가고 싶다는 당신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를 가능케 해줄 다른 영혼들은 자신의 소망을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의 여행을 돕고 동행할 준비를 마칠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인 거죠. 당신의 소망이 물질화될 공간은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집단적 욕구가 변화될 뿐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의 욕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당신의 의식 속에 심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당신의 태도가 분명치 못하고 미적지근하면 그것은 당신의 동료 영혼들에게도 최선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항하고 성장을 거부하고
창조를 혼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을 잔뜩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직관의 시대에 당신이라는 존재는 사랑으로 가득한 참된 세상을 물질화하려는 영혼의 작업을 도울 수도 있고 회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이 높은 주파수의 삶을 창조하고 여러 대상과 상황들을 물질화 또는 비물질화시킬 때 그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가진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감사히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전에 그것을 창조하였죠. 당신이 이미 주어진 것을 사용하기 전까지 진짜 새롭고 좋은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먼저 나온 음식을 삼키기 전에 또 다른 음식을 우겨 넣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신이 물질화시킨 것은 앞선 문제의 해결책이었던 거죠. 당신은 그것을 제공하는 경험을 발견하고 통합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현재의 집을 충분히 사랑하고 고마움을 표현해 왔나요? 그 집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존재하였나요? 당신은 그 집에 무엇을 되돌려 주었나요? 둘째, 파괴적인 감정 습관들과 부정적 사고를 제거하고 당신의 새로운 확장을 막는 기존의 대상들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집을 원하나요? 그렇다면 먼저 장애물부터 제거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새 집에 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말고 옛 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의 현실을 비물질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현실을 물질화시키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죠. 뭔가가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투여했던 관심을 거둬 들여야 합니다. 그 인간관계가 끝나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신이 용서하고 고마워하는 것만으로도 그 경험은 마무리될 겁니다. 당신이 그 직업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면 당신은 저절로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은 주어진 것들을 소화시키고 주의를 거둬들이고 그런 후에 잠시 동안 고요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물질화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투여했던 에너지를 수거하면 그것은 가벼워지고 투명해지고 희미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셋째, 에너지를 모으고 영혼의 사랑 속에서 머물고 근원 주파수와 공명하고 높은 차원의 청사진이 어떤 느낌과 모습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느낌과 일치하는 주파수의 청사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워 보이고 당신의 성장을 도울 만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그것을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나요? 그것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기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은 당신의 자아감을 훨씬 더 크고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넷째, 그 아이디어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고 상상하고 감흥해야 합니다. 그것에 생명과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욱 생생한 감각적 현실로서 상상하세요. 그 아이디어가 당신의 뇌 속에서 하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으세요. 그것을 당신 삶의 일부로서 초대하세요. 그것이 제공하려는 경험을 느껴보세요. 다섯째, 당신의 내적 진동을 정화하고 에너지장을 통일장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근원 주파수로 당신의 몸과 감정과 생각을 채우세요. 자신이 소리굽새가 되어 고유한 음조로서 울려 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순수한 진동이 당신의 에너지장을 거쳐서 외부의 더 큰 통일장 속으로 퍼져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통일장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가리키고 발산하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은 당신을 대하게 되는 거죠. 여섯째, 당신의 물질화 과정에 모든 존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모든 영혼과 입자가
당신의 내적 진동에 공명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상상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자기 자신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신도 그들에게 같은 일을 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긴장을 풀고 이 우주가 당신의 청사진에 맞춰 스스로를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7째, 물질화되는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새로운 현실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즐기고 행복해할 때까지 그 느낌을 계속 키우세요. 그 새로운 현실이 당신의 일상이 될 때까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